요 주제로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저만 충격받은 거 아니죠? 일단은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정 구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 최정 선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판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욕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자제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토론의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최정 구단의 최근 성적 하락이 과연 컨디션 난조일까? 아니면 에이징 커브가 온 걸까?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자, 요게 이제 최정 구단이 황룡사배에서 딱 봐도 근데 사진이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아 보이죠? 일단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우리 바둑 여제 최정 구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네, 일단은 오늘로써요. 최정 선수가 최근에 참가한 황룡사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최정 선수가 입단을 하고 나서 프로가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5연패를 한 적이 없다 그래요. 5번을 연장으로 진 적이 없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번 황룡사배에서는 5연패도 아니에요. 6연패를 합니다. 첫 판에 그 한국의 허서연 선수랑 붙었는데 그거는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일본 선수들 그리고 중국 선수들에게 모조리 패하면서 세계바둑 여자 랭킹 1위 최정 선수가 이제 6연패를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요, 이게 황룡사배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이제 충격의 결과표인데 일단은 우승을요 중국의 저우홍이 선수가 했어요. 그쵸? 1등이 중국의 저우홍이 선수인데 그리고 2등이 일본의 우에노 아사미 선수예요. 근데 최정 선수가 진짜 못해도 한 3등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3등 정도 해도 컨디션이 최정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근데 지금 안 보여요. 최정 선수 어딨죠? 8위에 있습니다. 8위. 최하위권에 최정 선수의 이름이 들어간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편안님께서 장염 걸렸나?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그냥 정상적인 컨디션일 수가 없다. 나중에 최정 선수가 인터뷰에서 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근에 장염 걸렸을 때요.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지옥 갔다 왔는데 진짜 심한 장염 걸렸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황룡사배 전에요. 이 대회가 있기 전에는 만약에 황룡사배에서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하면은 당연히 거의 뭐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최정 선수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을 거예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아니 이게 웬걸? 완전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단판 승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 리그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8명이서 한 판씩 두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한 판씩 두기 때문에 풀 리그전에서 1승 6패 성적으로 8위, 그러니까 최하위의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8호 비싸님께서 코인 하신 건가? 지금 코인장이 좀 확 올랐다가 폭락을 했는데 그때 최정 선수가 고점에 물렸으면은 내 코인에 완전 물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황룡사배에서 이제 1승 6패를 했다. 일단은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전 재산 때려 박았으면 가능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그리고 또 심각한 거는 바둑 내용이 일단은 그 중국의 저우홍이 선수하고 리어 선수와의 대국을 보면 사실상 완패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그 기회도 거의 없이 그냥 쭉 밀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힘 한 번 못 써보고 졌고요. 또 일본의 그 후지사와 리나 선수랑 우에노 아사미 선수, 또 중국의 루민추안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팽팽하게 가다가요. 그리고 최정 선수에게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걸 잡지 못하면서 패배하게 되는데요. 예전 같았으면은 그 기회를 아주 날카롭게 낚아채가지고 승리까지 골인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 세계 여자 랭킹 1위의 위험이었었는데 요런 게 이번 황룡사배에서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정 선수가 컨디션이 좋을 때 최전성기 때는 그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바둑이어도 어떻게든 저떻게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역전승을 해내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고요. 자, 그래서 갑자기 최정 선수가 왜 이렇게 됐을까? 댓글에 달린 사람들의 반응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런 반응이죠. 최정이 왜 그러지? 그럴 리가 없는데. 최정 프로님, 바둑을 잠시 쉬면서 건강을 회복해야 할 것 같아요. 단숨에 무너질 최정은 절대 아니라 믿습니다. 심기열전하시길 바랍니다. 최정 화이팅! 이렇게 걱정하면서 좀 응원의 댓글들도 있는 반면에 최정 슬럼프 왔다.
일시적인 건지 에이징 커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지 모르겠다. 최정시대 갑자기 몰락했다. 한계점에 도달했고 우리에게는 은지가 있기는 한데 아직은 아니올시다.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정시대는 갔고 대세는 역시 스미렌가, 이런 댓글도 있고요. 자, 이렇게 최정 구단의 슬럼프가 잠깐 온 거고 다시 일어날 거다. 그 반대로 이제 최정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두 개의 의견으로 나뉘는데요. 자, 그래서요. 일단 오늘의 주제, 최정 구단 과연 컨디션 난조인가? 아니면 28살에 에이징 커브가 온 걸까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자유롭게 올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요. 최정 선수의 그 전에 있던 역대 여자 바둑 챔피언들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이 자료는 박사번 바둑론 블로그 글을 참고했습니다. 자, 예전에 역대 여자 바둑 챔피언 바로 이분이죠. 자, 왼쪽이 루이나이웨이 구단, 그리고 오른쪽이 윤영선 프로인데요. 먼저 윤영선 선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 윤영선 프로가 뭐 무적의 전성기였어요. 바둑 잡지에 맨날 등장하고 거의 뭐 제가 진짜 영웅같이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윤영선 프로의 첫 우승이 17살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1994년이고요. 그리고 쭉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마지막 우승이 25살이었습니다. 이때가 2002년도고요. 그리고 나서 2004년도쯤에 이제 새로운 샛별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박지은 구단, 그리고 조혜영 구단이 등장하고요. 또 루이나이웨이 구단도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윤영선 프로는 3연속 준우승을 하고요. 결혼을 하셔가지고 독일에 갔어요. 남편이 바둑을 좋아하는 바둑 애호가인데, 그러니까 독일 바둑 팬이죠. 그렇게 윤영선 시대는 17살부터 25살까지 9년 정도, 9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챔피언을 한번 보시면은요. 바로 이분이죠. 박지은 구단입니다. 박지은 구단. 이 시기가요. 박지은 구단이 있었을 그 시기가 조혜영 구단이랑 한국 여자 바둑계에서 투톱으로 달릴 때예요. 근데 이제 박지은 구단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전보다는 세계 대회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표출하면서 조혜영 구단보다는 세계 대회에서 활약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박지은 구단의 첫 우승은요. 이게 윤영선 프로랑 같은 나이예요. 17살 때 첫 우승을 합니다. 이때가 2000년도고요. 또 마지막 우승은 28살이에요. 2011년인데 28살. 현재 최정 구단이 28살이거든요. 딱 지금 최정 선수 나이 때 박지은 선수가 마지막 우승을 한 거죠. 국룡산 변성배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지은 구단과 투톱이었던 조혜연 선수는 어떨까요? 자, 조혜연 구단, 조훈현, 이창호에 이어서 세 번째로요, 최연소 입단 기록을 갖고 있어요. 조혜영 구단이 11세 10개월에 프로가 됐고요. 생애 첫 우승은 18살이었습니다. 2003년도였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영선, 박지은, 조혜연 이 선수들을 보면은 비슷해요. 첫 우승의 나이가 17살, 18살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우승이 2012년 여류 10단전 우승을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올해 초에 대주배를 우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조혜연 구단이. 이거는 남녀 시니어 기전이니까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혜연 구단은 39세의 나이인데 사실 현재까지도 현역으로 잘 뛰고 있는 선수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요. 2024년 3월 기준으로요. 여자 바둑 랭킹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정, 김은지, 김채영, 오유진, 조승아, 그리고 조혜연이죠. 이제 스미레가 여기를 이제 치고 올라올 건데 어쨌든 39세의 나이에 여자 바둑 랭킹 6위에 올라 있다. 그러니까 물론 최전성기는 지났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좀 이렇게 하락을 했고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자, 이 선수들 누구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최근 여자 바둑계를 꽉 잡고 있는 3명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왼쪽이 김채영 선수, 그리고 오유진 선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최정 선수인데요. 아주 행복하게 해맑게 세 선수가 바둑알을 들고 이제 웃고 있어요. 이 세 명의 선수가 여자 바둑계를 아주 꽉 잡고 있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1, 2, 3위를 몇 년이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세 선수가 다 해먹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김은지 선수가 2위로 팍 치고 올라온 거죠. 현재 활동하는 기사들을 알아보면요. 최정 구단의 첫 우승은요. 1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채영 선수가 18살에 첫 우승을 했고요. 오유진 선수도 18살에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은요. 빨리 우승하면은 16살 혹은 17살 그리고 18살 이렇게 대기사들은 10대 요 정도 나이대에 첫 우승을 하는구나. 근데 사실 이것도 진짜 10대 때 우승한다는 게 이게 뭐 우리가 계속해서 챔피언들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그냥 보통 기사들에게는요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뭐 거의 뭐 전설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 기사들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마지막 우승이 언제인지는 지켜봐야겠죠. 과연 김채영 선수, 오유진 선수 그리고 최정 선수의 마지막 우승은 언제일 것인가 요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자 1인자들 17살쯤에 첫 우승을 하고 10년 정도 전성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최정 선수도 16살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첫 우승한 지 지금 12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세계 여자 랭킹 압도적 1위입니다. 뭐 이번에 황룡사배 때문에 랭킹 점수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통합 랭킹에서 남녀 통합 랭킹에서 22위에 올라 있었는데 30위까지 랭킹 점수가 80점이나 깎여가지고 이제 떨어진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여자 바둑 랭킹 1위를 유지할 것 같고요. 지금 쓰고 있는 이 왕관을 최정 선수가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사기캐가 있어요. 사기캐. 진짜 이건 사기 캐릭터인데 여러분 왜 그분 이름이 안 나오지 지금? 그 엄청나신 분 있잖아요. 여자 바둑계의 전설. 딱 포스 장난 아니죠? 루이 나이웨이 9단. 바로 전설의 루이 나이웨이 9단입니다. 근데 제가요 진짜 루이 사범님의 랭킹을 보니까 진짜 이런 프로 기사는 처음 봐요. 자 여러분 놀랄 준비 하시고요. 자 먼저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1983년입니다. 루이 나이웨이 9단이요 이 1983년부터 여자 바둑 랭킹 1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1위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여자 챔피언들 한 10년 정도 유지를 했잖아요. 1위를. 근데요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2년이에요. 근데도 계속해서 1위를 찍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위였어요. 20년이 지나도 천하무적. 이거는 29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미쳤죠? 29년 동안 여자 바둑 랭킹, 세계 여자 바둑 랭킹 1위를 유지했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루이 나이웨이 9단의 왕관을 누가 뺏었냐? 한국의 최정 선수와 중국의 위징 선수가 등장하면서 위징 선수가 2013, 14, 15 한 3년 정도, 한 3, 4년 정도 1위를 하고요. 그 뒤로 최정 선수가 그 왕관을 뺏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루이 선수가 진짜 대단한 거는 최정 선수랑 위징 선수가 등장하고 나서야 29년 만에 1위에서 내려오고요. 현재 나이가 61세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현역이에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철녀죠. 철녀. 루이 구단 하면 또 철녀죠. 자 그래서 이 루이 구단이요 85년에 입단해서 86년도부터 전국 개인전 여자부 우승을 시작으로요 또 한국에 와서 객원 기사로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도 이때 진짜 충격 먹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구시죠? 바둑 황제 조훈현 구단 아니겠습니까? 저게요 국수전 결승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번기 승부에서 이기는 사람이 국수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죠. 자 명예의 타이틀 아니겠습니까? 국수전 하면은. 근데 루이 구단이요 이 조훈현 구단을 격파를 해버려요. 조훈현 구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1인자들 이청호 구단, 유창혁 구단, 조훈현 구단을 모두 격파하면서 국수전 등 많은 타이틀을 쟁취합니다. 와 그리고 조혜연 구단, 뭐 박지은 구단이랑은 여자 그 대회 결승전을 정말 무수히 치르면서요 타이틀을 그냥
그냥 싹쓸이를 했었어요. 그리고 루이 구단의 마지막 우승 2011년 여류 기성전 우승인데요. 이때 재밌는 거, 이때 마지막 우승의 상대가 누구였냐면 바로 최정 초단이었습니다. 이때는 아주 귀요미 최정 초단이었어요. 구단이 아니라 최정 초단이었었던 그 시절에 루이 구단이 이제 한참 그 고점에서 있을 때 최정 초단이 이제 슬그머니 올라오면서 이 루이 구단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하는 그런 시절이었죠. 자, 그래서 루이 구단이 마지막 우승할 때 나이가요 무려 이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48세예요. 48세. 보통의 뭐 기사들은 마지막 우승이 뭐 20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루이 구단의 마지막 우승은 언제다? 네, 48세라는 거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최정 선수가 만약에 마지막 우승이 48세라 그러면 지금 20년 더 해먹어야 돼요. 20년 남았어요. 지금 28살이니까 20년 남았다. 그래서 잠깐의 슬럼프일 수도 있다. 체력 관리를 잘하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쨌든 루이 나이웨이 구단, 이분은 현실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우리 무른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또 맞는데 AI 전으로 나뉘어야 해요. 그 시절이랑 현재는 완전 다르죠. 맞습니다. 그 AI 시대가 있기 때문에 뭔가 확 이렇게 뭔가 변화가 빨라졌어요. 그거는 확실히 맞고요.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요. 최정 선수가요, 언제부터 세계 여자 바둑 랭킹 1위였냐면 바로 2016년이네요. 2016년에 위즈잉 루이 나이웨이 구단, 여기에 오유진 선수 있네요. 3위에 이제 오유진 선수가 등장했네요. 그쵸? 오, 상위권에 이제 한국 선수들이 많이 생겼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최정 구단이 1위로 위징 선수를 꺾었어요. 위징 2위 중국에, 오유진 3위, 김채영 4위, 그 다음에 왕천싱이 5위, 루이 나이웨이 구단이 6위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혜연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 이때부터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1위예요. 16, 17, 18, 19, 20, 21, 22, 23, 24. 그러니까 지금 8년째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정 선수가 거의 꺾을 자가 없었죠, 사실은. 자,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사실 최정 구단이요 2022년도에 성적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뉴스에 그 도배가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둑 여제 최정 구단 슬럼프인가 내리막길인가. 2022년 10월 25일 기사예요. 이거 지금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지난해 말 오유진 구단에게 연속 패해, 변화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 많아, 전성기에서 내려가고 있다는 의견도 있어.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 뉴스 제목이 너무 똑같죠. 자, 요거는 이제 이코노미 21 이재식 기자가 쓴 글을 제가 좀 참고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요, 자, 계속해서 이 기사가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자, 이때 GS 칼텍스의 최정 선수가 진짜 폼 좋을 때거든요. 준결승에 또 진출했었어요. 이게 남녀 통합 기전인데 이때 되게 잘 나갔었을 텐데, 어쨌든 이 기사에서요,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최정 구단이 세계 최강 여자 기사라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도무지 질 것 같지 않고 실제로 잘 지지도 않았고 역전하기 불가능한 수준의 불리한 바둑도 자신의 인터넷 아이디인 괴동처럼 괴력을 발휘해 역전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여자 기사 대상이긴 하지만 56연승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기록을 달성하고, 참고로 이창호의 최고 기록은 41연승입니다. 그리고 세계대회에서 중국의 최정상급 남자 기사인 구쯔하오와 스웨까지 물리쳤을 때 바둑계는 열광했다. 그러던 최정에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상 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 작년 연말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던 국내 여자 바둑 2인자 오유진 구단에게 여자 국수전과 여자 기성전의 결승에서 연거푸 패해 준우승에 머무르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두 번은 또 다르잖아요. 그것도 결승전이니까 더 그랬다. 근데 이번에 황룡사배에서도요, 그 저우홍희 선수인가요? 4대 0인가로 상대 전적으로 앞서 있었고, 또 거의 나머지 선수들에게도 거의 압도적인 차이로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었는데 다 졌잖아요. 그쵸? 다 졌고, 이때만 해도 오유진 선수한테도 진짜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는데 결승전에서 두 번이나 졌기 때문에 이때도 사실 꽤나 충격적이긴 했어요. 자, 그래서 2022년 말에도요, 최정 에이징 커브 왔다, 이런 얘기가 사실 그때부터 나왔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리죠.
26살 때고요. 근데 이제 바둑 기사들이 사실 26살에 에이징 커버가 왔다는 거는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 사실 그때부터 또 시작되는 기사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정상 머리가 이제 빠릿빠릿빠릿할 때 그 돌아갈 때는 20대 초반에서 중반이고 이제 후반 가면서 살짝 꺾이면서 30대 접어들면서 급격히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사실 보통의 패턴인데 물론 그 개개인마다 선수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요. 변화와 휴식이 필요하다. 또 슬럼프인데 잘 극복하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최정 시대는 뭐 이제 끝났다. 이런 말들도 사실 많았어요. 계속해서 보면요. 바둑계의 한 관계자가요. 최근 성적이 안 좋지만 올해 중국 을조리그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너무 오래 같지 않나요? 올해도 최정 선수가 을조리그 다 이기고 왔잖아요. 다 이기고 왔어요. 이거 올해 뉴스 아니에요? 2022년도 뉴스입니다. 최근 중요한 시합에서 지기는 했으나 질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조은영 국수나 서봉수 명인도 담배를 끊고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한 사례가 있듯이 뭔가 다른 계기를 찾아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여러분이 혹시 최정 구단에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은영 구단은 담배를 끊었고 최정 구단이 제가 담배 피는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흡연가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글쎄요 여행을 제가 예전에 최정 선수한테 그 싱가포르를 한번 가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싱가포르 대회가 있어서 그 대회에서 최정 선수를 초청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연락을 했었는데 되게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호기심이 많은데 뭐 스케줄이 결국엔 안 돼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좀 여행을 너무 피곤하지 않는 선에서 근데 일단 지금 체력이 너무 문제인 것 같으니까 체력을 먼저 보강을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정은 연애를 끊어야 될 것 같다고요?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최정 선수가 남친이랑 헤어졌나? 라는 댓글이 많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최정 선수 연애사를 잘 몰라서 모르죠. 어떤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뭐 전혀 모르고요. 그냥 우리는 뭐 추측하는 수준이니까요. 어쨌든 이 당시에요. 오청원배 그 세계 여자 바둑대회 굉장히 큰 거 있잖아요. 큰 대회. 여기서 또 오유진과의 준결승에서 져가지고 결승 진출조차 못하고요. 거기서 이제 오유진이 우승을 했었죠. 분명히 오유진 선수가 잘 뒀지만 결국에 최정 선수가 또 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이랑 비슷한 거는 그 당시에도 오청원배에서 고배를 마셨고 바둑 내용도 좋지 않았다. 이번 황룡사배에서도 내용이 좋지 않았다. 성적도 좋지 않았다. 근데 이번 황룡사배가 훨씬 더 뼈 아플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오청원배 같은 경우에는 단판 승부잖아요. 단판 승부 그 토너먼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풀리그여서 8명이 한 판씩 두기 때문에 사실 풀리그에서는 운이 그렇게 작용할 수가 없거든요. 한 판은 뭐 운이 좋아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이 풀리그라는 거는 실력이 훨씬 더 잘 입증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어떻게 꼴찌를 8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게 확실히 뭔가가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바둑계의 어떤 관계자가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최정 구단이 좀 쉬면서 뭔가 숨고르기를 해야 하는데 한국기어는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거고 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쉬고 싶다고 한국기원에 직접 말하기도 어렵다. 근데 사실 이게 맞거든요. 왜냐면 시합이 최정 선수가 거의 제일 많은 선수였어요. 거의 뭐 3일에 한 번꼴로 있고요. 그리고 각 대회에 스폰서들이 있을 텐데 무조건 최정이 참가해 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야 대회 흥행도 되고 회사 뭐 홍보도 될 거고요. 근데 그 대회를 주최 주관하는 또 한국기원이 중간에 있죠. 그래서 최정같이 네임밸류가 있는 기사들이 대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진짜 엄청 힘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불참하면은 나 때문에 대회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관계들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불참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최정 구단의 최종 학력은요 중졸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바둑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했고요. 그러니까 뭐 학교 생활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10년 이상을 바둑만 보고 달려온 곳이니까 지칠만도 하죠. 하지만 뭐 에이징 커브 운운하는 최정은 1996년생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28살인데 아마 만으로 27일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최정보다 조금 일찍 흔들리고 있는 중국 랭킹 1위 커제 구단이 있었습니다. 커제 시대가 이제 갔다. 막 이런 얘기가 잔뜩 뉴스에 도배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커제가 만 25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커제가 흔들렸고요. 정상에 있다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고는 했는데 여러분
지금 커제를 보시면 중국 1위를 다시 탈환했어요. 물론 커제 선수가 완전 최전성기 때 그때만큼의 폼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사람들에게 중국 1위가 누구냐고 물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커제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커제는 지금까지 어쨌든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기사의 이제 끝으로 가는데 프로기사의 전성기는 말도 안 되는 나이에 급격히 허물어진다. 지금은 현역으로 활동하지 않는 한 프로기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도 2위 정도를 유지하면 잠시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오기도 한다. 다만 그건 성냥불처럼 아주 짧은 시간 제 몸을 태우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자, 이렇게 2022년 11월에요. 최정의 슬럼프, 최정시대 끝나나? 이런 기사들이 막 마구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들을 다 무색해 만든 최정 선수의 아주 멋진 행보가 이어집니다. 누가 내 시대 끝났다고 했어? 하면서 바로 메이저 세계대회인 나 지금 이 사진 보는데 약간 소름 돋았잖아요. 삼성화재배 결승에 진출해버립니다. 여자 기사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대회 결승에 진출한 기록도 세우고요. 이때 보니까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이때도 막 온갖 뉴스에 도배되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에 최정 구단의 인터뷰인데요. 잃을 게 없기에 치열하게 치고 받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꿈 같고 믿기지가 않아 혼자 볼을 꼬집어 봤는데 너무 생생하더라고요. 큰 무대에서 이겨 정말 기쁘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최정 선수가 2023년 2월 통합 랭킹 13위를 바로 찍어버리면서 개인 최고 랭킹을 경신해버립니다. 당연히 세계 여자 랭킹 1위는 계속 유지하고요.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최고의 기사 중 한 명인 변상일 구단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는데 신진서 구단이 그때 우승을 했고 최정 구단이 준우승을 했어요. 자, 그래서 최정 선수가 슬럼프다 뭐다 했는데도 그때 잘 극복을 하고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은 어땠을까요? 작년. 자, 요거를 보시면은요. 생코컵 월드바둑 여자 최강전 우승, 기업은행배 여자바둑 마스터스 우승, 오청원배 세계 여자바둑대회 우승, 할인배 프로 여자국수전 우승, 그리고 통합기전 GS 칼텍스배 결승까지 갔었고요. 아쉽게 준우승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훌륭한 성적이죠. 바둑 여제가 무너지는 거는 이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메이징한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리고 2024년이 시작되고요. 생코컵 월드바둑 최강전에서 또 우승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올해 초에 최정 선수가 생코컵 월드바둑 최강전에서 일본 선수, 중국 선수 다 그냥 한 손으로 다 이렇게 제압을 하면서 아주 멋지게 우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역시 최정이다, 역시 바둑 여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자, 근데 컨디션 조절의 이유로 일단은 바둑을 밤에 두면은 좀 이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대국이 부담되니까 한국 리그랑 한국 여자 리그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정 선수가 몸이 진짜 안 좋기는 안 좋은가 보구나. 그래서 좀 더 오래 성적을 잘 내려면 몸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거를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황룡사배에 출전을 했는데 일단 2022년 오청원배에서처럼 최정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 보였고요. 그게 바둑 내용으로 다 드러난 거죠. 자, 그래서 바둑 기사들의 에이징 커브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면요. 보통 20대 초중반이 전성기고요. 그리고 20대 후반부터 살짝씩 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30대 지나면서 확 꺾이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전설의 기사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바둑 랭킹 탑 10이에요. 이때가 바로 2005년 8월입니다. 2위가요, 이창호 9단, 2위가 이세돌 9단, 3위가 최철한 9단, 4위가 박영은 9단이고요. 5위가 조한승 9단입니다. 6위 원성진 9단, 7위 박정상 9단, 8위 유창혁 9단, 9위 이영구 9단인데 10위에 누가 계시죠? 바둑 황제 조은영 9단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와, 조은영 9단이 랭킹 10위에 올라 있는데요. 자, 근데요, 일단은 이분들이 지금
탑10이라는 거는 뭐 엄청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이를 보면은요, 이때 이창호 구단이 2005년에 30세,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이때 이제 치고 올라올 때였기 때문에 22세고요. 22살. 최철한 20살입니다. 박영은 20살이고요. 조한승 구단이 23살이에요. 다 이제 20대 초반이죠. 원성진 구단도 이때 20살이었어요. 이때 애기였고요. 박정상 구단도 21살. 이게 사실 사진이 20대처럼 안 보이는데요. 이게 최근 사진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최근 사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창혁 구단이 39세, 이영구 선수가 와 18살이에요. 와 18살 막내. 그리고 조은영 구단 두둥 52세입니다. 자, 평균 나이를 확 올려주시는 바로 조은영 구단 되시겠고요. 자, 그래서 이 탑10 선수들의 평균 나이를 보면요, 여러분 평균 나이가요 26살입니다. 26.5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2005년도 이 당시에는 20대 중반 정도가 확실히 폼이 좋구나, 이런 거를 조금 알 수가 있죠. 근데 아니 18살이랑 52세 이거는 2005년이나 가능했지,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요즘에는 진짜 확 올라가고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조은영 구단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제 탑10이 말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창호 구단이 사실 바둑의 신이잖아요. 그러면 이창호 구단은 언제 첫 번째 우승을 했을까? 이때 표정이 너무 진짜 무표정의 대가 돌부처라는 별명이 자 이때부터 생겼지 않았을까. 와, 어떻게 저렇게 무표정일 수가 있죠? 우승을 했는데. 자, 어쨌든 이창호 구단이 이게 첫 우승할 때예요. 이창호 구단이 첫 우승했을 때는 1988년입니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채택으로도 이제 나왔었는데요. 이때 나이가 꽃다운 16살이고요. 세계 최연소의 나이로 우승한 기록을 또 세우는데 이거 아직도 안 깨졌을까? 13살에 또 우승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이거는 세계대회일 것 같은데요. 기분 좋은 사진 맞아. 이거 아주 기분이 좋으신 상태예요, 지금. 트로피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얼굴 표정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 트로피랑 꽃다발이 있잖아요. 아주 화려한 꽃다발이 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그런 순간이고요. 이창호 구단의 개인전 마지막 우승은 2010년 국수전입니다. 나이가요 35살 때가 마지막 우승이었어요. 16살이랑 35살이죠. 그래서 이창호 구단도 마지막 우승이 30대 중반이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35세 때 우승했을 때 이때는 최전성기는 확실히 지났을 때예요. 2차 구단이 세계 바둑을 평정했던 기간은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16년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16년도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창호 시대가 저물 것 같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창호 시대도 이제 서서히 저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자가 누구죠? 바로 이세돌 구단이 등장합니다. 2008년도부터 이세돌 구단에게 1위 자리가 사실상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창호 구단이 계속해서 2위 자리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최철한, 강동윤 이런 젊은 선수들한테 밀리면서 2012년부터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랭킹이 이렇게 가다가요.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올랐다가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창호 구단의 랭킹은 86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인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창호의 시대를 막을 내리게 한 바로 이세돌 구단입니다. 와, 이 사진 진짜 젊어 보이지 않나요? 진짜 애띠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세돌 구단이 후지집에 우승했을 때 저 트로피, 저게 좀 특이한 트로피여가지고 저거를 안고 이세돌 구단은 그래도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어요. 아주 행복한 사진이죠.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도 보시면은요 2008년도부터 1위를 계속 차지하다가요 2012년에 누가 나타났냐, 그 다음 세대가 누구죠? 그 다음 챔피언 바로 박정환 구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은 1위 자리를 빼앗아가요. 이세돌 구단의 첫 우승이 언제였냐면 2002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이 2012년도예요. 그러니까 딱 10년이죠, 10년. 요 기간을 이세돌 구단의 최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우승을 할 때 이세돌 구단이 30살이었습니다. 이때도 약간 이제 꺾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완전 최고의 폼을 구사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한 10년 정도? 진짜 길면은 15년, 20년을 가는 거는 루이나이웨이 구단, 조은영 구단 빼고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는 어떨까요? 최근 기사들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바뀌었는지 2024년 6월 한국 바둑 랭킹 탑 10입니다. 신진서 구단 24살이에요. 박정환 구단이 30살이 넘었어요. 31살. 변상일이 27살. 시민준이 25살. 강동현 구단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35살. 이거 만으로 일단 셌거든요. 그리고 김명훈 구단이 27살. 20대죠. 설현준 선수가 역시 제일 어려요. 25. 제일 나이 많아요. 39. 와, 이게 진짜 대단한데? 28. 그리고 안성준 선수가 33살입니다. 와, 그래서 30대의 선수가 하나, 둘, 셋, 네 명이나 있어요, 지금. 원래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원성진 선수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그냥 끼고 산다 그러거든요. 그런 어떤 거를 좀 터득하지 않았나,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결론은요, 평균 나이가 29.4가 이제 평균 나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약간 평균이 좀 올라가긴 했다. 2005년 8월에 26살, 지금 29살이라고 하면은 한 3년 정도 늘어났잖아요. 평균 나이가 29.4고 최정 선수의 나이가 28살이면은 약간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그래프가요, 이렇게 가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 원래 이렇게 안 되거든요. 원래 그 보통의 챔피언들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잠깐 올라요. 잠깐 오르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래프들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랭킹 그래프들을. 근데 이번에 황룡사배 때문에 급격한 하락 빔을 좀 최정 선수가 맞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제 오늘의 결론에 왔습니다. 최정 선수 최근에 황룡사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에이징 커브가 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사실 꽤 있다고 봐야죠. 이제 28살이니까요. 근데 아직도 30살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자 세계 정상에서 내려온다는 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력이 워낙 지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몸 관리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앞으로 최정 구단의 바둑 여제의 명품 바둑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하락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냐, 요거는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보면 앞으로의 향후 최정 선수의 어떤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정 선수에게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화이팅!